홍석준 국민의힘 네. 의원 나와 계신데요. 어제 저 행사에 범여 여권 인사들의 화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옛 친박이라고 꼽히신 분들 그 지지자들까지 합해서 한 800명 정도, 사실 초청은 한 300명 정도만 했다지만 현장에 한 800명 정도 모였다 그러거든요. 지금 여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존재,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전직 그 대통령으로서 사실 이제 우파 보수의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과 더불어 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들인데 탄핵이라는 좀 아픔을 겪으면서 사실은 좀 그동안은 저희 당에서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좀 부분이 좀 있었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석방이 되시고 좀 건강을 좀 돌보시다가 예. 이런 어떤 북콘서트를 이제 여시게 됐는데 지금 이제 과거에 조금 이제 아픔은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뭐 하실 필요도 있고 때로는 뭐 그게 또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인 입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으로서 또 공인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어떤 자리를 좀 마련하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참 현재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서 활동하는 어떤 모습이 좀 과거에 좀 불행한 걸 좀 씻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뭐 좀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 여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저 자리 북콘서트 한번 가봅시다라고 하신 분 혹시 계셨어요? 그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 국면이고 그런 것들이 또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을 낳을 것인지에 해석, 대해서 또 오해, 예, 뭐 억측 이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리고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관계 때문에 극히 좀 초청을 예. 특히 정치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경선을 앞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뭐 출마를 안 했다면 모를까? 출마를 해서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TK라고 하는 지역은 뭐 그 정치적 그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예. 그 지역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동정 여론의 본질은 측은지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예. 그런 인물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측은지심이 발현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개인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뭐 노골적이진 않지만 예. 그걸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면 오히려 저는 그것에 대해서 TK 민심이 더 반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부작용이나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그 무대에 올라간 거는 유영하 변호사 혼자지만 예. 얼마나 수많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또는 뭐 사진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근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었겠지만 예. 국민들은 더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그런 측은지심에 기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TK의 그런 동정 여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오늘 특별 사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그 김기춘, 김관진 그 전 비서실장 장관이 사실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 이런 관련된 부분은 일부는 또 이제 무죄로 판결된 부분도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 두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고령이시기도 하고 예.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는 예. 뭐 대통령의 저는 사면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뭐 여야 또 같이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지나치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어떤 사면권에 대해서 너무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예.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는 본인이 입에 담고 싶지 않다고 약간 난감하다는 것 같기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진행 중이에요. 지금 위성정당 만들기가. 근데 이것도 역시 꼼수 정당 아닙니까?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무슨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저희는 병리평을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한 이유가
이런 어떤 위성 정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선거제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병리평이 아니고 준연동형으로 간다면은 예. 어쩔 수 없이 위성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을 솔직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죠. 국민의힘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다. 예.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되지만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정말 돌고 그동안 이제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가 주판을 돌리다가 예.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선거제 협상을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결국 또 준연동형으로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결국 이것은 명백히 대국민 사기입니다. 결국은 주권자였던 국민의 어떤 그 뜻이 예. 완전히 이제 다르게 이제 되는 거죠. 특히 통합형 비례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어떤 떴다방처럼 어떤 선거 때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성 정당도 아니고 위장 정당입니다. 위장 정당.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주주의 사기를 버젓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 박 교수께서는 또 위성정당 금지법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게 법 쪽에서 위성정당이란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저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어제 5.18 국립묘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말 5.18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우리 호국 영령들이 과연 민주주의 사기를 치는 저런 어떤 발표를 하는 그런 것 자리로 마련한지 정말 땅에서 정말 통곡할 것 같습니다. 영남 지역에 중진 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왜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두 분을 콕 집어서 당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지금 국회의원도 다선 국회의원이시지만 서병수 의원은 이제 부산시장을 이제 역임하셨고 시장, 그리고 김태호 의원은 이제 경상남도 이제 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미 광역 단체장을 넓게 이제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시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역구를 가졌고 지금은 부산 진갑이시지만 부산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거창 군수를 거쳐서 젊었을 때 이제 그 경상남도 지사를 통해서 굉장히 경상남도 각 지역별로 상당히 좀 인지도와 그리고 지지도가 형성돼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 낙동강 벨트 중에서도 낙동강 벨트라는 게 이제 부산과 그리고 인접한 양산, 김해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5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상징적인 곳, 즉 양산 을에는 이제 김두관 지금 의원이 계신데 여기에 이제 평산마을 즉 그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특히 김두관 의원도 이제 경상남도 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좀 민주당에서도 상징적인 인물이고 전재수 의원 역시 뭐 지역구를 굉장히 뭐 탄탄하게 관리했다고 정평이 난 재선에서 3선까지 도전 중이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곳에 또 거물급 정치인이자 도지사, 시장을 하셨던 분을 하셨던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당에서는 뭐 불출마 내지는 험지 격전지 출마를 할 때는 사실은 본인들이 굉장히 좀 싫은 구도가 싫은 예를 들면 영남에 있다가 뭐 수도권에 가라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과거 광역자치단체장을 했던 곳에 권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도 결국은 좀 선당 후사하는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열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강민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해당 법카의 당사자인 이제 배모 씨의 이런 어떤 재판과 연계해서 공범인 김혜경 씨를 이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번에 폭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은 이제 법인카드라는 것은 이제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게 이제 법인카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샌드위치라든지 뭐 초밥이라든지 일부 샴푸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가 이번에는 과일을 또 구체적인 어떤 가격까지 이제 1,000만 원으로 나왔다는 거. 특히 더 문제되는 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코로나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전용을 했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면서도 또 새로운 어떤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수사, 보강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사과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어떤 총선을 앞둔 어떤 총선 기획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그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